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리플래시에 대한 존재는 제가 확인을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뉴스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인텔이 올 하반기에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를 투입할 전망이다. 7월 4일자로 한국의 GDNet 기사로 올라왔어요. 코어 울트라 200S 프로세스 성능을 소폭 향상시킨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를 출시 예정이다.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가 15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폭 망했죠.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로 한 번 더 재탕을 해먹을 거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작동 클럭 소폭 향상, 그 다음에 NPU 교체 등으로 AI 수요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요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이거 관련돼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텔이 폭삭 죽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대세고, 인텔 CPU로 간다고 하더라도 14세대 i5 정도까지는 많이 쓰는 추세지만 i7, i9 쪽은 이제 불량 이슈 때문에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에로우레이크가 게임 성능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다가 최근에 265K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인텔이 살아나려면 결국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265K를 내려서 성공적으로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65K 가격만 좀 내린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소식 하나 전달 드리면은, 이제 265K 말고 i5나 혹은 i3급의 CPU들도 점진적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가격이 약간 조정될 것 같고요.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지는 가격이 내려오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i5급 제품이면 14세대 14600K랑 거의 성능이 비슷해가지고, 글쎄요, 오버클럭을 하고 쓰면은 멀티 퍼포먼스 쪽에서는 245K가 퍼포먼스가 그래도 14600K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게이밍 퍼포먼스 쪽에서 그렇게 코어 울트라가 메리트를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4600K라는 전세대 제품이 비슷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과연 가격이 내려간 코어 울트라 제품들이 판매량이 늘어날지는 결국 가격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리플래시 얘기인데, 이제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에 나왔던 NPU 성능 향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0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NPU는 메테오레이크에 내장된 것하고 동일한 NPU3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루나레이크에 들어갈 NPU4로 교체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작동 클럭을 소폭 향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래시이기 때문에 LGA1851 소켓은 동일하게 유지해서 한 세대 더 지원을 하는 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자, 좀 평가를 좀 해볼게요. 요새 AI 누가 NPU로 합니까? NPU로 하면은 GPU랑 차이점을 보면, 제가 퍼플렉시티 많이 쓰는데 잠깐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검색할 때 편해서. 보시면은 NPU로 쓸 때 장점은 이제 신경망 연산에 특화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전력 소모가 낮고 이런 저전력 고효율에서 NPU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특징이에요? 이거 모바일 특징이에요. 데스크탑 CPU에서는 쓰잘데기 없다는 소리입니다. 신경망 연산에서 NPU를 특화시켜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AI 연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어 수 자체로 GPU 연산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 NPU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메리트가 있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리플래시에서 NPU4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루나레이크에서 NPU4를 쓸 건데 겸사겸사 이렇게 넣어놓은 느낌은 들지만, 이걸 메리트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클럭을 소폭 향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 이 얘기 듣자마자 랩터레이크 리플래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랩터레이크 리플래시가 13세대 랩터레이크를 아키텍처적으로 변화가 없이, 특히 수율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약간 수율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수율 변화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깡 클럭만 차력 쇼를 해서 나온 제품이 리플래시입니다. 도달 클럭을 높이고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늘려가지고 나온 게 리플래시거든요. 이 클럭을 소폭 향상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에로레이크 자체가 최대 클럭까지 모든 코어 사용 환경에서 클럭을 최대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인텔이 열화 이슈에서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전력 제한을 강제했단 말입니다. 전력 제한을 풀면은 이제 보증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에로레이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전력 제한이 걸려 있으면 결국 그 전력 제한치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면은 클럭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환경에서 혹은 단일 코어 혹은 적은 코어 사용 환경에서는 클럭을 높일 수 있을지언정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클럭을 최대한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에로레이크에서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거를 클럭을 소폭 향상시켜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를 낼 거다. 근데 아키텍처 변경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물론 수율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율이 많이 개선이 돼서 동일한 전압에서 더 높은 클럭을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동 클럭이 올라봐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에로레이크를 제가 써봤을 때 아키텍처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없으면은 P코어는 에로레이크 대비 그렇게 클럭이 높게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고 왜 그러냐면 오버클럭을 해보면 마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코어가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럭을 올릴 여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랩터레이크 리플래시도 랩터레이크를 오버클럭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는 에로레이크 자체가 P코어, E코어 클럭의 오버클럭 마진이 좀 높았어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P코어가 아니라 E코어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레이크를 오버클럭 하면은 멀티 퍼포먼스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게이밍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작업용으로는 정말 나쁘지 않은 CPU였는데 그거를 리플래시에서 뭔가 코어의 그런 물리적인 개선이 없이 나왔을 때 그런 오버클럭 마진을 활용해서 좀 더 클럭을 높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P코어보다 E코어의 오버클럭 마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E코어를 좀 상향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E코어를 좀 많이 상향시키면은 멀티 퍼포먼스적으로는 확실히 에로레이크보다 더 높은 점수 도달이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E코어를 활용해서 나오는 퍼포먼스고 P코어 자체로는 좀 더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 루머를 듣고 나서 올 하반기라고 하면은 지금 7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잡아도 한 5개월 남았을까요? 지금쯤이면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보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서 온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개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돌려 얘기하면은 자, 이 PC 출시일 관련해서 엠바고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루머가 뜰 때 자, 1분기라고 하면은 얘는 3월 중순에서 말이고요. 2분기라고 하면은 6월 중순에서 말.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 분기 말에 걸쳐서 그러니까 2분기 넘어가기 전에 3월 31일에 출시를 해도 1분기 출시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뭐 상반기 출시다 그러면 6월이고 하반기 출시다 그러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아직은 최소한 5개월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이 리플래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구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서 약간씩 돌려 말해야 되는데 어쨌든 리플래시가 나오긴 나올 거다. 제가 이 기사를 듣고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LGA 1851 소켓이 한 세대 지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대밖에 지원 안 하는 메인보드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기가 애매해서 최대한 이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에 대해서 뭐 리뷰 요청이 오거나 이런 것도 거절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리뷰를 하기 애매하다.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고 퍼포먼스 자체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인텔 영상을 제가 언급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인텔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텔 얘기하면 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리뷰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고 그랬어요. 일단 이게 한 세대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관계자분한테 들어서. 그런데 한 세대밖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리플래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는 건 없습니다. 루머는
되면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인텔이 그 다음 세대는 소켓 변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결국 지금 상황상 리플래시를 낑겨 넣는 결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리플래시가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LG의 1851 소켓이 한 세대만 지원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리플래시를 출시를 하는 게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이 리플래시를 출시하는 쪽으로 번복이 됐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왜 출시를 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다음 세대 출시일까지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중간에 하나 더 낑겨 넣는 그런 시간 벌기용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로는 이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를 출시를 함으로써 에로우레이크를 9세대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 에로우레이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텔 에로우레이크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고 인텔 유통사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언지를 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새로 나온 제품들은 이제 B2B 관계에 있어서 조금 뭔가 계약상에 좀 복잡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9세대가 되면은 조금 더 가격을 내리는데 여유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가 출시가 되면 이제 에로우레이크 가격을 좀 큰 폭으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가 에로우레이크 대비 그렇게 큰 아키텍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에로우레이크는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출시 때까지 존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2026년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존버를 한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필요한 거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텔 라인업에서 이제 펜서 레이크라는 제품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바 레이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정보를 찾아보면 이것도 보시면 2025년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비자용은 2026년 초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코어 울트라 3 프로세스의 코드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모바일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메테오 레이크랑 동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14세대 이후에 15세대로 넘어오면서 네이밍이 코어 울트라 100이 아니라 코어 울트라 200으로 갔어요. 코어 울트라 100은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저전력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반의 CPU라 그래서 메테오 레이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노트북에서만 메테오 레이크가 들어간 코어 울트라 100 시리즈가 이미 출시가 됐었습니다. 저전력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에서 보고 있는 이 타일 기반 아키텍처가 이 메테오 레이크에 적용이 돼서 이미 사용 중이었고, 보시면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P코어 2코어 말고요, 여기 저전력 아일랜드 2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로우 파워 아일랜드 2코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코어 부분이 P코어랑 2코어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P코어 2코어로 들어가는 타일 말고 SoC 타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타일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P코어 2코어 들어가는 코어 쪽 타일이 있고, 그 코어 쪽 타일로 보내기 전에 SoC 타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전력 아일랜드 코어는 이 P코어 2코어로 가기 전에 SoC 타일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저전력 아일랜드 코어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그냥 얘가 처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코어 쪽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SoC 레벨에서 처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저전력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작업, 뭐 대기 상태에 있는 저보어 작업 같은 거, 그럼 그냥 단순히 화면 꺼놓고 음악만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 SoC 타일 레벨에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저전력으로 구동을 시키는 코어가 메테오 레이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이제 펜서 레이크가 있습니다. 펜서 레이크도 2025년 하반기 출시 혹은 2026년 대량 생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코어 울트라 시리즈의 300 시리즈예요. 300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 시리즈 다음 모델이 펜서 레이크인데, 여기서도 저전력 아일랜드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펜서 레이크는 데스크탑 모델로 안 나오고 모바일 모델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 모델의 차세대 제품은 뭐냐라고 보면은 여기 기사에 잠깐 있는데, 완전히 새로 설계한 노바 레이크는 내년 하반기 출시다 라면서 노바 레이크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바 레이크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2026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펜서 레이크
후속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펜서 레이크는 모바일 용도로 나올 거고 이 노바 레이크는 데스크탑 모델 쪽으로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26년 하반기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반기는 거의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연도는 27년부터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저전력 2코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펜서 레이크랑 지금 노바 레이크까지 해서 이 저전력 2코어가 SoC 타일에 탑재가 될 거다. 제가 듣기로 소켓 호환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켓 호환은 데스크탑 레벨에서는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LGA 1851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세대 소켓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펜서 레이크와 노바 레이크의 저전력 아일랜드 코어가 4개로 메테오 레이크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노바 레이크 쪽에도 이 저전력 아일랜드 코어가 4개 정도 달려서 SoC 레벨에서 처리를 할 거다. 그런데 사실상 데스크탑 모델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저전력 아일랜드 2코어가 크게 활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데스크탑이니까. 노바레이크가 노트북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 노바레이크 코어 구조에 대해서 루머가 돈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AI로 돌리고 있는데 이 퍼플렉시티는 레그 기반의 AI라서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루머가 도는 어떤 기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락 가는 거는 제 자체적으로 거르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바레이크 코어 구조가 크게 변화를 할 거예요. P코어가 16개, E코어가 32개까지, 그 다음에 LPE라는 게 이게 저전력 E코어거든요. 로우 파워 E코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4개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총 코어 수가 일단 P코어 E코어만 해도 48개, 거기에 4개 추가해서 52코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예요, 루머.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최대 코어가 이 정도면은 이제 하위 라인업에서 이 정도 코어를 가질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어 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 다음 세대부터 노바레이크부터 대략적으로 한 2027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코어를 사용하는 CPU가 출시가 될 거고 그런 CPU들을 사용할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이렇게 코어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베이스에는 사실 젠6가 있습니다. 젠6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젠5의 다음 세대로 젠5까지는 지금 CCD 한 개당 최대 코어가 8개였어요. 그래서 6코어 제품, 8코어 제품, 그 다음에 CCD 2개인 12코어 제품, 16코어 제품 이렇게 4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젠6부터는 CCD당 12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CCD가 탑재가 되면은 CCD가 2개가 들어가면 최대 24코어 구성이 가능해지거든요. 결국에 인텔이 이제 깡코어를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 베이스에는 결국에 라이젠 쪽도 코어 개수를 이렇게 뻥튀기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텔로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겁니다. 이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자체가 2코어가 아니라 T코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젠5에서도 990X 같은 경우는 코어 수가 16개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285K만큼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85K 같은 경우는 코어 개수가 P코어 8개, E코어 16개에서 총 24개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E코어가 P코어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코어가 24개 있어도 깡 성능 자체로는 950X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버클럭하면 950X보다 살짝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인데 뭐 멀티에서 그렇고 게이밍 성능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루나 레이크가 이 최대 24개의 P코어의 구성에 대비해서 코어 개수를 미친듯이 늘려가지고 P코어 2코어 개수만 해도 총 48개의 구성이 되게끔 이렇게 구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루머가 나왔습니다. 루머예요. 변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노바레이크 루머가 이제 떠가지고 코어 개수가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요. 다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서 이 D2D 클럭 개선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좀 있는데 팩트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D2D 클럭이 다이2다이 클럭이라 그래가지고 이 에로레이크의 다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클럭이에요. 그 다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클럭이 퍼포먼스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로레이크에서 성능 업데이트 바이오스가 출시가 됐는데 그 바이오스를 적용하면 이 D2D 클럭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게이밍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진 않고요. 지금 AI한테 물어보니까 향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직접 D2D 클럭까지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체감했을 땐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뭐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D2
D2D 클럭에서 병목이 있다면 이 클럭을 올려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병목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게이밍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P코어, E코어 구조 문제도 그렇고, P코어나 SoC 타일 간의 이런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이런 병목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텔 입장에서는 일단 코어의 아키텍처 자체로는 변경이 없을지언정 이런 D2D 클럭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행동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아예 에로우레이크랑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에로우레이크보다 몇 프로 더 좋게 나올 건데, 클럭도 올린다 그랬잖아요. 코어 클럭도 어느 정도 차력쇼도 할 것 같고, 그 다음 D2D 클럭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실질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개선될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9800X3D의 그런 게이밍 퍼포먼스의 자리를 위협할지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하반기라 그래서 불이 났게 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의 슈퍼 모델 나올 거다. 그게 언제 나올 거냐? 거의 내년 거의 다 돼서 나올 거다. 한 6개월 후에 나올 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딱 루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리플래시에 대한 존재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거냐? 한참 남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생각과 제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